무심코 귀찮아하고 미루게 되는 청소. 그런 청소도 한 동작 한 동작의 의미를 부여하면 지금의 생활과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만지고 지나치는 것들에 집중하는 순간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청소할 때는 장소와 물건에 감사한다. 청소의 포인트는 장소와 물건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점만 유의하면 어떤 곳을 청소하든 마음을 정화하고 신체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닦기와 쓸기도 하기 나름입니다. 욕실 청소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운동이 되면서 동시에 팔 근육에 자극을 주어 견갑골의 이완과 수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자루 걸레로 닦으면서 걸으면 장단지 근육이 단련됩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더러움을 없애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마음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이것이 세심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청소를 할 때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정 안에서 계획한 만큼 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않도록 합시다. 저도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짬이 날 때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청소 루틴을 정해서 차근차근 실천하면 됩니다. 청소와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지저분한 것은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 마음 건강도 점검해 봅시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청소도 마음 챙김이 됩니다. 아침과 밤, 나를 정돈하는 규칙.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을 정해둡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규칙적으로 할 일을 만듭니다. 이는 나만의 규칙으로 일종의 암시를 담아 자율신경을 정돈하고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20에서 40분간 단전호흡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이 산뜻해지고 몸도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단 어디까지나 저에게 맞춘 습관이므로 반드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나면 편안해지는, 계속하면 습관이 될 만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런 기분 좋은 일을 정해놓고 반복하면 됩니다. 이를 하나의 일과로 만들기 위해 아침과 밤마다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한번 깊게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규칙으로 몸을 정돈해 주세요. 스트레스가 한결 풀어져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최근에는 무의식 중에 호흡을 얕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호흡을 의식할 때만이라도 좋으니 길게 그리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언젠가는 그 호흡이 매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멋지겠죠.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오롯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 다음으로는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입 밖으로 뱉기 전에 얼굴에 나타나고 또 그 전에 마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나요? 일그러져 있진 않았나요? 슬퍼하거나 화나 보이진 않았나요? 한숨을 내쉬며 맥이 빠져 있진 않았나요? 얼굴이 지쳐 보이는 것은 마음이 지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운이 찾아오더라도 달아납니다. 전철을 타고 주위를 둘러보면 입꼬리가 처진 사람들이 꽤 눈에 띕니다. 항상 기분 나쁜 표정으로 뭔가에 화나 있는 듯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무언가 불만이 있는 걸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웃음이 많았습니다. 매 순간이 즐거웠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보세요. 유쾌한 사람은 주위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진짜 수행은 일상 곳곳에 있다.
우리는 대부분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있지만 실은 이 혼돈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가기에 더 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마냥 즐겁지만 않습니다. 재미없는 일, 힘든 일, 슬픈 일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식이 계속 부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바로잡는 요령,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금세 열중하고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부정적인 상황이나 힘든 생활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마치 투명한 보호막 같은 존재가 되어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좋아하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불쾌한 것은 멀리 둔다. 인간의 오감에는 추출력이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들어온 많은 정보 중에 특정한 소리, 영상, 냄새, 온도 등을 스스로 선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얼핏 대단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능력은 누구나 생활하면서 무의식 중에 사용합니다. 이 추출력을 단련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절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한 흥미의 감도는 무의식 중에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관심이 없는 것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됩니다. 인간은 좋든 나쁘든 상황에 익숙해지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쾌적한지 불쾌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감각을 예민하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 힘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만 이를 어느 때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오감을 높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느낌이 좋지 않은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감각을 따르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계절에 따라 냄새가 다릅니다. 계절의 냄새는 그 사람이 후각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비가 갠 후의 냄새 역시 때마다 다릅니다. 폭풍 우가 휘몰아친 후의 냄새, 날이 활짝 갠 후 싱그러운 초록의 냄새, 혹은 흙에서 풍기는 냄새, 봄비가 내린 후의 냄새, 소나기가 쏟아진 후의 냄새, 여우비가 멎은 후의 냄새는 모두 미세하게 제각각입니다. 계절의 꽃향기, 비가 내린 후의 공기 등 자연의 향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눈앞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며 간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을 느끼고 지금을 즐기고 지금으로 의식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정신을 온전히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중해보세요. 집중력이 단련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순 없겠죠.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집중해야 한다면 일단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집중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적절한 대화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지만 그도 지나치면 식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먹는 행위는 몸속 장기에게 중노동입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머리까지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여 모라의 경지에 빠져봅시다.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즉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서재에 두고 쓰는데 이 컴퓨터란 물건이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되도록 컴퓨터가 없는 방에서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분리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지만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에는 역시 되도록 멀리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전원을 끄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원고를 쓰고 정리하는 작업을 할 때 이전에는 컴퓨터를 켜놓고 쓰면서 동시에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 서적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 외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단 조사는 전부 나중으로 미루고 쓸 때는 오로지 쓰는 데에만 집중했더니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원고를 다 쓴 후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하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어서 더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중이란 이런 것임을 새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중한 척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중하기 어렵다면 기분이 아닌 환경을 바꿔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뿐이다. 싫으면 억지로 떠안지 않습니다. 끌리지 않으면 사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제멋대로인 사고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그 자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며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 위의 모든 사람은 가족이든 친구든 조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의식이 옅어져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게 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몸이 상합니다. 본래의 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아냥거려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융통무회,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마법의 말입니다. 어떠셨나요? 야하기 나오키 저자의 내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융통무회 라는 말의 뜻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유로운 상태라는 뜻이래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선입견, 평가, 감정 등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지만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유유자적 하면서 사는 거래요. 싫은 일을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좀 잘 나갈 때, 잘 나간다고 하는 말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가 더 지금보다 나았다고 생각할 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과 비교하는 일을 이제 그만하자고 해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건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나이를 먹는. 이럴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아야 한대요. 그렇잖아요. 항상 지금 내가 가진 게 소중한 걸 모르면 자꾸 뭔가를 다른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중장년 세대에는 이것저것 욕심을 낼 시기가 아닙니다. 무리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막 자꾸 지난 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현재를 즐길 수 없는 거죠. 정말로 비교만 하지 않아도 그건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를 할 거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지금 내가 가장 빛나는 거니까 과거의 나와도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 뭔가 잘한 게 있다면 예전에 나와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잘해라. 이런 압박감이 전에 있었다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고 나니까 아, 괜찮구나.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러운 거구나. 어떤 때는 잘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내가 즐겁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된 거구나.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러분도 약간 뭔가 몸이 먼저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뭔가 좀 감이 안 좋은데? 이런 거 무리하게 끌고 갔다가 좀 정말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안 좋았던 일 그대로 일어나거나 뭔가 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그런 경험 다 있으신가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런 느낌 같은 걸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공감이 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미술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되게 얘기를 잘하셨거든요. 미술 시간에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들 중에 선생님이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이야기되어 있었대요. 근데 뭔가 느낌이 그날따라 안 좋아서 못 탔는데 못 탔는지 안 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어요. 그건 뭐 열차가 지연되거나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비행기 사고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가끔 떠올라요. 하기 싫을 때 뭔가를 안 해도 되는 삶. 그런 삶이 사실 살게 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저도 삶을 선택할 때 거의 그런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막 멋모르고 이것저것 할 때 고생을 막 해보면 이제 그런 게 막 체득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지 말아야겠다. 책 제목이 내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이잖아요. 정말로 읽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누구랑도,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도 비교하지 말라, 그런 내용도 참 도움이 됐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